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대추차를 끓입니다. 집안에 가득 퍼지는 대추향이 참 좋아요. 베란다에 앉아 대추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봐요.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할머니가 혼잣말을 해요. 오늘은 뭐 하지? 아, 그림 그려야지. 신난다. 환하게 웃으며 일어납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동네 7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멍하니 천장만 봐요. 오늘 또 뭐 하고 살지? 애들은 언제 전화하나? 한숨이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하루 종일 보다가 잠듭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웃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한숨만 쉬어요. 두 분 다 나이와 재산, 건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행복하고 한 분은 우울합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2025년 한국노년학회가 70세 이상 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10가지예요. 오늘은 70 넘어서도 매일 웃으며 행복한 사람들의 진짜 비밀 10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자기 집이 있어 월세 걱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23%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 2~3명은 매달 집세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72세 이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전세집에서 사십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2년마다 계약 갱신해야 합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전화했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계약 만료인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뭐, 5천만 원을 더 내라고? 요즘 시세가 올랐어요. 안 되면 다른 분 구하셔야죠. 할머니는 잠을 못 잤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전세금 1억 5천 이하는 다 외곽이었습니다. 병원도 멀고 시장도 멀었어요. 결국 아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아들이 5천만 원 보태줬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 후 또 올리면 어떡하죠? 그때는 또 누구한테 손 벌려야 할까요? 할머니는 매일 걱정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다음 계약 때는 어떡하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74세 강복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사세요. 15평밖에 안 됩니다. 낡았어요. 지은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집이에요. 월세 걱정이 없습니다. 전세갱신 걱정도 없어요.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작고 낡았어. 그런데 있잖아, 내 집이야. 아무도 나를 못 쫓아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월세 걱정하는 친구들 보면 맨날 불안해해.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편해. 마음이 평온해. 연구 결과를 보면 자가주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불안지수가 67% 낮았습니다. 수면의 질도 2.3배 좋았어요. 행복도는 1.9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거 안정이 심리 안정을 만들고 심리 안정이 행복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월세나 전세 사시나요? 가능하면 작은 집이라도 본인 명의로 마련하세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집이냐 아니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게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빚 갚을 일 없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18%가 각종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액이
3,200만 원이에요. 76세 조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아들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2금융권에서요. 이자가 연 12%였어요. 한 달에 이자만 30만 원 나갑니다. 할아버지 국민연금이 80만 원이에요. 이자 내면 50만 원 남아요. 거기서 생활비 쓰면 빠듯합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망했어요. 못 갚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이자를 내고 있어요. 5년째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예요. 이자만 1,800만 원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자 나가는 날이거든요. 이번 달도 또 30만 원 나가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73세 윤정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빚이 없어요. 카드값도 매달 전액 결제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 가진 거 별로 없어. 그런데 빚이 없어. 그게 행복이야. 매달 누구한테 갚을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음이 가벼워. 그래서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무부채 노인은 부채가 있는 노인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71% 낮았습니다. 우울증도 58% 적었어요. 수면 장애도 절반이었습니다. 주관적 행복도는 2.4배 높았어요. 빚이 없으면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우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빚 있으신가요? 자식 사업 자금, 손주 학자금, 친구 보증.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70 넘어서 빚지면 갚기 힘듭니다. 수입이 없으니까요. 이미 빚이 있으시면 천천히라도 갚으세요. 빚 없는 노년, 그게 행복입니다. 세 번째 비밀, 큰 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가 연간 47회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78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도 높아요. 무릎도 안 좋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요. 월요일은 내과, 수요일은 정형외과, 금요일은 안과. 일주일에 3번 병원 갑니다. 약이 10가지예요. 아침에 5알, 저녁에 5알 먹습니다. 약 먹는 게 일입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20만 원 나갑니다. 약값까지 하면 3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는 약 봉지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나? 기분이 우울해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76세 최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큰 병이 없어요. 병원은 1년에 한두 번 검진 갈 때만 가요. 치과는 6개월에 한 번 갑니다. 스케일링 받으러요. 약도 안 먹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행복해. 큰 병 없어. 치과만 가면 돼. 친구들 보면 약봉지가 한 보따리야. 나는 그런 거 없어. 건강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행복이야.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있는 노인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3.1배 높았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2.7배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면 자유롭거든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병원 스케줄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우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정기 검진 받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큰 병 없는 노년, 그게 행복입니다. 네 번째 비밀, 아침에 약 대신 커피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유 이야기입니다.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을 챙깁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물 한 컵 마시고 약 5알 먹어요.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약 먹고 나면 오늘도 환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반면 73세 정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요. 원두를 갈아서 드립으로 내립니다. 향이 좋아요. 베란다에 앉아서 천천히 마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여유롭습니다.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돼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약 안 먹어. 대신 커피 마셔. 그게 내 아침 의식이야.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면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루틴이 긍정적인 노인은 부정적인 노인보다 하루 만족도가 2.7배 높았습니다. 전반적 행복도도 1.8배 높았어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행복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약으로 시작하나요? 커피로 시작하나요? 5번째 비밀, 자식이 연락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2025년 가족관계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부모가 자식과 연락하는 빈도가 주 1회 미만인 경우가 34%였습니다. 10명 중 셋은 일주일에 한 번도 자식과 통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75세 장금자 할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뜸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해요. 애들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끊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 쉬어요. 애들이 날 잊어버린 건가?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외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 77세 윤복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자주 전화해요. 일주일에 2~3번 합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밥은 먹었어요? 안부 전화입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세요. 우리 애들이 날 잊지 않네. 내가 아직 소중한 사람이구나.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와 주 2회 이상 연락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외로움 지수가 68% 낮았습니다. 행복도는 2.1배 높았어요. 연락이 자주 오면 나 아직 쓸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자식 연락 잘 받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6번째 비밀,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의료보험 이야기예요. 76세 서영수 할아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병원비 걱정이 없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갑니다. 진료받고 약 타고 집에 옵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 가난해. 그런데 병원은 마음 편하게 가. 돈 걱정 없어. 아프면 바로 가. 그게 행복이야. 반면 일부 노인들은 병원비가 부담돼서 아파도 참습니다. 병원비 아깝다고 참다가 나중에 더 악화돼서 큰 수술하게 돼요. 더 많은 돈이 들고 더 고생합니다. 의료 접근성, 이게 중요합니다. 아플 때 바로 병원 갈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7번째 비밀, 운전 안 해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교통편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47%가 운전을 포기했습니다. 나이 들어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73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작년에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도 느려져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외곽에 사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걸어야 해요. 택시 부르면 기본료만 8,0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에만 있게 됐어요. 나가기 힘드니까요. 답답합니다.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74세 최순희 할머니는
지하철역 5분 거리에 삽니다. 버스 정류장은 2분이에요. 할머니는 운전 안 해도 어디든 갑니다.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고, 버스 타고 복지관 가고. 자유로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교통이 편해야 행복해. 나가고 싶을 때 나가야지. 갇혀 있으면 답답해. 나는 자유로워. 그래서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54% 낮았습니다. 행복도는 1.9배 높았어요.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고 행복이거든요. 교통 편한 곳에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8번째 비밀,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2025년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52%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어요. 나머지 48%는 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74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국민연금이 월 180만 원 나옵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자동으로 입금돼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생활합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당당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행복해.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편해. 그게 행복이야. 반면 7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연금이 없어요. 자영업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냈거든요. 지금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부족해요. 아들한테 용돈 받아요. 한 달에 50만 원요. 고맙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짐이구나. 나도 내 돈이 있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월 100만 원 이상 고정 수입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존감이 2.8배 높았습니다. 행복도는 2.3배 높았어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게 당당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거든요. 고정 수입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9번째 비밀, 혼자 살아도 밥 잘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2025년 영양학회 조사를 보면 독거노인의 42%가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합니다.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76세 조영자 할머니는 혼자 삽니다. 밥하기 귀찮아요. 혼자 먹으면 맛도 없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빵 사 먹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져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없어요. 뭘 해도 재미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제대로 챙겨 먹어요. 아침엔 밥에 국 끓이고, 점심엔 냉장고 반찬으로 먹고, 저녁엔 간단하게 먹어요. 영양을 챙깁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돼.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밥 잘 먹으면 기운 나. 기운 나면 행복해.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체력이 1.9배 좋았습니다. 행복도도 1.7배 높았어요. 밥 잘 먹으면 건강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거든요. 밥 잘 챙겨 먹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10번째 비밀,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7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듭니다. 내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사는 게 뭐 재미있나? 무기력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75세 최명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내일 할 일이 있어요. 월요일엔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 수요일엔 친구 만나서 등산, 금요일엔 손주 봐주기. 매일 뭔가 있어요. 내일은 또 뭐 하지? 그림 수업 가는 날이네. 기대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주 3회 이상
외부 활동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3.4배 높았습니다. 행복도는 2.9배 높았어요.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삶의 이유가 되고 행복이 되거든요. 내일이 기대되는 노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기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혼자서도 잘 놀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든든한 노후 대책이자 행복의 비밀입니다. 흔히 노후를 잘 보내려면 돈, 건강, 친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혼자 잘 놀 줄 알면 이보다 더 든든한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고독하며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면 혼자가 돼요.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떠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혼자 잘 노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76세 안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처음 1년이 가장 힘들었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자식들한테 매일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심심해. 자식들이 처음엔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전화하니까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관 가보세요. 거기 프로그램 많대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갔어요.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 들어 무슨 그림. 그런데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림에 빠져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림 그리면 시간이 금방 가. 외로움이 사라졌어. 행복해졌어.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조깅, 공원이나 동네 산책, 영화 보기, 대형 서점 둘러보기. 이런 것들은 혼자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것에 점점 익숙해지면 둘레길 걷기, 전철 여행하기, 식당 혼자 가기 등으로 확대하세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견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76% 낮았어요. 외로움 지수도 68% 낮았습니다. 행복도는 3.2배 높았어요. 수명도 평균 5년 더 길었습니다. 혼자 잘 노는 것, 이게 장수의 비결이자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다.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우니까 행복합니다. 어쩌면 삶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노년은 더 그렇습니다. 배우자 없고, 친구 없고, 자식도 바쁘고, 결국 나 혼자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어야 해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즐길 줄 아는 것이 노년의 단조로움과 외로움, 고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행복의 비밀입니다. 프랑스 작가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홀로 있음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다면 그건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어도 육체적 소일거리와 정신적 한가로움이 있는 한 외롭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뭐든 좋아요.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 넘어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10개 다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7개 이상이면 충분히 행복해요. 5개 정도면 보통이고요. 3개 이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10가지는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태도이고 선택이고 습관입니다. 자기 집은 작아도 돼요.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건강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자식 연락은 내가 먼저 편하게 하면 돼요.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뭐든 받으세요. 밥은 혼자라도 잘 챙겨 드세요. 내일 할 일은 작은 것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혼자 노는 법, 지금 당장 배우세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10가지 중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숫자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즐기는 취미가 있으시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두려움이 아닌 여유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은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